음표, 쉼표의 이름도 알고 박도 아는데 곡을 연주할 때마다 마디마디 끊으면서 연주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걸 가르쳐야 마디를 끊지 않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드믹스 유아음악원 원장 원정향입니다. 오늘은 박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제가 현장에서 유아피아노 수업을 하며 알게 된 박자 수업 꿀팁은 물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특강 수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박자표가 어떤 거죠? 맞아요. 4분의 4박자와 4분의 3박자입니다. 저는 글씨를 모르는 3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박자표에 대해서 알려줄 때 모양을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모양이냐고요? 바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세 가지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선생님들 계시죠? 맞습니다. 동그라미는 8분의 6박자, 세모는 4분의 3박자, 네모는 4분의 4박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에 적용을 하냐면요. 먼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은 모양 친구들을 만날 거야. 선생님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허공에다가 모양을 그려줘요.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만 그냥 그리지 마시고 언어를 반드시 넣어서 아이들이 귀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소리로 그 박자를 느끼면서 눈으로는 모양을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동글 동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당연히 동그라미인 줄 얘는 알아요. 그런데 교사의 언어에도 동글 동글이라고 8분의 6박자 요게 묻어나요. 그 다음에 세모 모양 그릴 때는 쭉 무슨 모양일까? 그러면은 뭐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글씨를 모르는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세모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네모는 마찬가지겠죠? 쭉 무슨 모양일까? 뭐 네모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몰라요. 잘 정말 어린 아이들 그럼 요건 무슨 모양이지? 뭐 요거는 무슨 모양이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모양을 맞추게끔 얘기를 해요. 자, 아이들이 교사가 그리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뭐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를 허공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뒀잖아요.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시각해서 보여줄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유아의 경우에는 피아노 수업을 하기 전에 뭐 북이든지 실로폰이든지 뭐 쉐이커인지 이런 종류 악기들을 꼭 사용하기 때문에 모양 쉐이커란 악기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세모 모양이 악기 있고 이렇게 네모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쉐이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무슨 모양이지? 그럼 아이들이 뭐 동그라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그려볼까? 자, 2번 손가락 꺼내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2번 손가락을 꺼내서 허공에 아이들은 그리는 거고 눈은 이제 요걸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동글 동글 할 때 제일 좋은 건 아이들 입을 열게끔 하시면 제일 좋아요. 동글 동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왔네. 이렇게 유아의 경우 보여주시고 자 이번엔 뾰족뾰족한 세모를 그려볼까? 이때 저는 정말 어린 애기들 있죠. 막 진짜 3세 4세 뭐 5, 6세도 말할 거 없고 정말 좋아하는데 선생님 얼굴에다가 아따고 나는 뾰족해 아따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애들이 막 까르르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뾰족하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그려볼까? 쭉쭉쭉 1, 2, 3, 1, 2, 3 이라고 저는 이렇게 숫자도 한번 넣어줘봐요. 세모 모양도 놀라웠고 자 이번에는 무슨 모양이었을까? 나는 1, 2, 3, 4 쭉쭉쭉쭉 네모 모양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이제 보여줘요. 네모 모양도 왔네 라고 해서 눈으로도 모양을 보여주면서 같이 그려보고 언어로도 넣어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칠판이 학원에 칠판이 있으시면 여기 칠판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선생님이 보드마커로 모양을 쭉쭉쭉 1, 2, 3 1, 2, 3 선생님은 직접 그리시고 아이들은 호공에 이렇게 그리면서 언어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1, 2, 3 1, 2, 3 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때 아이들한테 저는 어떻게까지 접근을 하냐면 아이들이 자, 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는 잘 구분을 해요. 자, 왜냐면 보세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동글, 동글 이 언어가 노비트, 비트가 없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 원장님 혼자 계신 학원이 아니라 교사, 강사 선생님 만약에 계시는 학원이면 한 분은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언어를 넣어주시고 한 분은 뒤에서 피아노를 쳐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어 교사 한 명이 동글, 동글 이렇게 언어를 넣어주고 있어. 그럼 다른 선생님 한 분이 피아노를 가져서 피아노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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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8분의 6박자를 아이들이 언어도 넣고 피아노도 들으면서 모양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청각을 시각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자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이 열려서 같이 언어를 넣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피아노를 쳐주고 한 분이 언어를 넣어주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 동그라미랑 세모 네모,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 네모는 너무 잘 구분을 해요. 왜냐면 동그라미는 딱 듣기에도 흘러가는 선은 노비트거든요. 비트가 없어. 그런데 1, 2, 3 세모, 1, 2, 3, 4 네모 얘는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동그라미를 그렇게 쳤다면 세모인 경우에는 비트가 딱 있죠. 네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는 아이들이 쉽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세모와 네모의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다음 주 영상에 이 피아노 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우선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비트와 노비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박자를 하실 때 아이들이 언어를 입을 열고 이 숫자를 얘기하게끔 자 세모랑 네모를 칠판에 그렸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자, 뾰족뾰족한 세모에 뾰족한 게 몇 개 있지? 그럼 아이들이 3개인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몰라. 그럼 교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점을 찍어주면 볼 수 있겠죠. 몇 개 있어? 그럼 애들이 3개요. 그래요. 아, 맞네. 하나, 둘, 셋, 1, 2, 3, 1, 2, 3. 뾰족한 게 3개가 있네. 아, 4분의 3박자 3개가 있구나. 저는 초등학생의 경우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네모에는 뾰족한 게 몇 개 있지? 그럼 아이들이 네모 4개인 거 알아요.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정답을 말할 수 있게끔. 뾰족한 게 몇 개 있어? 4개요. 그러면은 맞아. 1, 2, 3, 4. 4개가 있네. 1, 2, 3, 4, 1, 2, 3, 4. 4개가 있구나. 4분의 4박자라고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제가 얘를 읽을 때 1, 2, 3, 1, 2, 3이라고 1에 힘을 줘요. 얘를 읽을 때 1, 2, 3, 4, 1, 2, 3, 4라고 1에 힘을 줘요. 왠지 아시겠죠? 그 아이가 그 마디의 첫 시작에 그 1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해볼 때 1, 2, 3 이건 안 어려워요. 그 딱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 1, 2, 3, 4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하는 건 안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요 1, 2, 3, 1, 2, 3, 1 하고 1, 2, 3, 1 1, 2, 3, 4, 1이라고 그 마디가 넘어가는 그 1을 얘기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세모랑 네모랑 모양 찍어본 아이들한테 이 숫자를 얘기하게끔 유도를 하실 적에 반드시 한 마디가 아니라 4마디는 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마디가 끊기지 않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얘가 이 개념을 쿵짝짝 쿵짝짝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가르쳐 보면 예를 들어 작은 별을 쳐요. 뭐 도도 솔솔 랄라솔 가야 되는데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미미 이런 식으로 마디가 끊기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거 시켜보면요 1, 2, 3, 4 하고 뒤에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려워하면 1, 2, 3, 4, 1, 2, 3, 4라고 그 1하고 2 그 사이에 박자를 조금 길게 해서 기본 비트를 조금 느리게 할지언정 4에서 1로 넘어가는 3에서 1로 넘어가는 건 반드시 정확하게 나오게끔 계속 집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정말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를 반복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는 느낌이야. 그런데 교사인 나는 똑같은 걸 넣어주고 있어. 근데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계속 새로워. 이렇게 반복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야.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A4 종이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요. 그러면 이렇게 4등분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거는 숫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얘가 1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1을 뭐 다른 색깔로 놓고 나머지는 뭐 검정 색깔로 놓는다든지 크게 작게 한다든지 해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그것보다 조금 쉽게 내려가서 아이들이 어쨌든 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똑같은 숫자 크기로 적었어. 근데 아이가 이걸 잘 보지도 못하고 뭐 숫자도 카운트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눈에 그냥 딱 크게 보이게끔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1, 2, 3, 4 뭐 숫자를 이렇게 찍으면 살 수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 모양을 그렸잖아요. 여기다가 어딨냐? 여기다가 1, 2, 3, 4, 1, 2, 3, 4 이렇게 그리면서도 따라할 수 있고 아까처럼 A4를 적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4분음표를 4개 그려서 1, 2, 3, 4를 하는데 얘는 뭐 크게 그리고 얘는 뭐 작게 그리고도 따라할 수 있고 또 자, 이런 식으로 한 손에는 뭐 검정색, 한 손에는 빨간 다른 색깔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들고 그런데 이때 선생님 1, 2, 3, 4라고 2, 3, 4를 정확하게 포인트하지 않아도 1, 2, 3, 4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쿵, 짝, 짝, 짝을 알면 되지 2, 3, 4 이거를 꼭 정확하게 짚지 않는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교사가 알고서 아이들이 그거를 해내게끔 도와주시고 그게 막 F에 막 딱 맞는 명확한 뭐 정확한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아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게 느껴지면 저는 그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양그려 점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아노 교재 뭐 얘가 어려워하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를 악보를 이렇게 찝어가면서 1, 2, 3, 4 뭐 1, 2, 3, 4 찍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선생님이 그때 옆에서 피아노를 쳐준다든지 라고 하면 아이가 그걸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재밌게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신체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면 1 무릎이에요. 2, 3 1, 2, 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4예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1 본인 손 그다음에 2, 3 상대방 손 1, 2, 3 1, 2, 3 뭐 혹은 1, 2, 3, 4 1, 2, 3, 4 이거를 개인 레슨 하신 선생님이나 1대1로 하는 거면은 아이랑 교사랑 하면 되고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하는 거면 옆에 친구랑 해도 되고 아니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하면은 이거 10명이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밌어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은 정말 유행하는 4분의 4박자의 뭐 댄스 노래가 있어. 그럼 그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면 뭐 동요 같은 거 작은 별 이런 정도의 노래는 아이들이 알거든요. 모르면 어때요? 그냥 1, 2, 3, 4 하면 되지. 근데 이때 만약에 가요를 한다면 가요를 틀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요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뭐 어리면 옆에 붙어 계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보조교사가 있거나 뭐 강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한 분은 아이들의 그 그룹에 들어가셔서 아이들 주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방법을 알려주고 만약에 한 분은 피아노에 앉아서 쳐주는 거예요. 뭐를?
유아의 경우 작은 벼락. 그런데 이때 포인트는 그냥 멋들어지게 치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이들 위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쿵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작은 별을 만약에 연주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쿵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하고 유아인 경우에 4분의 3박자는 그냥 명확하게 아이들이 어디서 들어봄직한 이걸 쳐주고요. 4분의 4를 들릴 때는 작은 별을 쳐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 유아들 수업할 때는 피아노를 테크닉 있게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내가 뭘 가르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좀 큰 아이들이야. 혹은 유아지만 얘가 조금 듣는 기가 좀 있어. 그래서 얘가 좀 잘 듣고 있나 테스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아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노래가 같아야 돼요. 같은 노래인데 박자가 다른 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젓가락 캔즈곡 있죠. 저는 이거 애기들이랑 엄마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8분의 6박자 뭐 혹은 아이들한테 유아 같은 경우는 모양으로 설명하니까 동그라미면요. 이렇게 치다가 만약에 아이가 잘 몰라. 그러면 교사가 동글 동글 동 해주면 동그라미인 거 알아요. 게다가 노비트이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아이들이 많이 알거든요. 이렇게 쳐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모 모양이야. 그러면 같은 이 젓가락 행진곡인데 노래가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근데 4분의 4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겠죠? 이거를 들을 수 있으면 8분의 6, 4분의 3, 4분의 4 강박이 어딘지를 명확히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런데 대부분 많이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정말 쉬운 노래로 내려가 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그냥 들을 수 있게끔. 그래도 몰라? 그러면 언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자, 선생님이 무슨 모양 친구를 부르는지 잘 들어봐 라고 해서 먼저 동그라미 명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만약 몰라? 그러면 동글 동글 이건 무슨 모양이지? 그러면 동그라미 가라. 그러면은 동그라미 모양만 악기통에다가 넣는 거야. 저렇게 게임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무슨 모양 친구를 불러볼까? 쳤는데 막 애들이 몰라. 1, 2, 3 1, 2, 3 1 무슨 모양이지? 잘 봐. 이런 식으로 뭐 한 손으로 그려준다든지 해서 아이가 어쨌든 간에 하고 알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 거. 그러면 세모 모양 통속에 넣고 뭐 네모 모양 4분의 4박자 피아노로 쳤어요. 그럼 그 모양 악기를 통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표를 계속 반복해. 정리할 때까지도 박자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그 3, 40분 수업 동안에 이걸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뭐다? 아이는 그게 반복인 줄 모른다. 근데 나는 이 박자표를 알려주는 수업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집 박스도 있고 아까처럼 신체하는 거 악기로 흔들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 그릴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큰 아이들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건 요거 모양 쉐이커였고 북 있죠. 뭐 롤리팝 드럼 사탕같이 생긴 거 그런 드럼도 괜찮고 제가 지금 여기에 말렛을 안 갖고 왔는데 드럼만 북 종류가 만약에 있어 북이 없으면 책상에 하셔도 돼요. 책상에다가 쿵 짝 짝 짝 하셔도 되고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은 쿵 짝 짝 짝 이렇게 하셔도 돼요. 초등학생들은 이 정도 난이도를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4분의 3이면 1 2,
3, 요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3은 어디?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을 알아야 돼요. 내가 3이면 이 정도고 요렇게 내려오고 3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그 마디에서 느껴지는 그 가로의 그 길이감을 이렇게 세로로도 아이가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길이감으로도 조금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공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동그란 비치볼 같은 거나 굴러가는 공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는 친구랑 둘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앉아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조금 걔가 또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는 못해요. 만약에 4분의 3이면은 1, 2, 3 1, 2, 3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4분의 3의 카운트를 3박자 카운트를 세려면 내가 이 공을 요 정도의 거리감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굴려야 저기로 갈까를 아이가 계산해서 그 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산만해질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학원 할 적에 아이디가 해봤는데 애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와 저 친구와의 이 정도의 거리감에서 내가 이 공을 하나, 둘, 셋이라는 이 카운트의 쟤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줘야 돼 라는 거 내가 근육 조절, 힘 조절을 해야 돼 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명이서 같이 하게 되면요 나한테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집중하고 그걸 봐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 어떤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름을 불러둔다든지 하고 해서 모든 아이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음악 교육을 하지만 기다리는 거, 힘 조절하는 거, 친구를 배려하는 거 저는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를 해서 공 가져갈 수도 있고요. 위로 던질 수도 있고 풍선 같은 거 1, 2, 3, 1, 2, 3 풍선이 좋겠다. 왜냐면은 탱탱볼은 너무 빨리 튀기니까 풍선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날잖아. 그래서 1, 2, 3, 1, 2, 3 라는 3박자에 맞춰서 1에만 쳐보는 거 3에는 1, 2, 3, 3은 어떻게 해요? 내가 3에는 조금 더 힘차게 올려야 되고 3이면 힘을 좀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4분의 3, 4분의 4 박자표를 알려주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뭐랄까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힘 조절이라든지 친구를 배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유아 아이들 수업할 때 이렇게 난이도 있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뭔가 어떤 한 아이가 뭐 북을 연주해. 그럼 다른 친구들은 숫자를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잘 듣고 내 차례를 기다리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집중하고 이런 것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음악 교육이 단순하게 음악적인 테크닉이나 뭔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애티튜드 이런 태도에 대한 것도 가르친다라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만약에 이것도 두 가지 나눠서 제가 이 모든 걸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 똑같은 공이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식으로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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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이렇게도 할 수 있나 보셔야 되고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워해. 그럼 어떡해요? 공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노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노랑, 빨강, 빨강, 빨강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요. 왜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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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빨, 빨, 빨 이런 건 애들이 정말 잘했지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계속 끊겨.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러면은 피아노칠 딱 덮어버리고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하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악보 가지고 와서 아이를 악보 찍으면서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피아노 쳐주고 해서 뭐랄까 조금 재미있게 오감을 다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노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야. 그런데 종이에다가도 하고 네모로도 그리고 북으로도 치고 선생님이랑 손박수도 치고 피아노에도 앉았는데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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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하고 건반 치고 위로도 올리고 아니면 쿵짝
짝짝짝 반짝 반짝 이렇게도 하고 해서 방법을 계속 바꾸면요 정말 이거 10번 20번도 할 수 있어. 근데 애들이 하나도 안 지루해.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뭐랄까 교사가 막 말도 많아지고 뭔가 해야 될 거 많지만 그냥 아이가 이거를 되게 재밌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재미있게 수업을 조금 해주셔야 아이가 좀 발을 들여놓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즐거운 거야. 피아노는 음악은 재밌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시간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글쎄요, 아이가 발을 잘 들여놓을 수 있고, 물론 맨날 재밌을 수는 없지. 힘들 때가 있지.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이렇게 좋았던 그 기억이 굉장히 큰 힘으로 남아 있어서 아이를 조금 힘들 때 좀 버틸 수 있는, 뭔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를 익히는 건데 방법이 정말 쉽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반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방법을 바꿔가면서 정말 즐겁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럼 아이들은 반복인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반복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 교육은 놀이라기보다는 사실 학습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없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걸 잘했기 때문에 전공을 하고 음대를 나오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다 전공할 거 아니니까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고 진짜 노릇파였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학습이라 좀 어려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익히는 거 반복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복일지 모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없이 어떻게 익히고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인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죠.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소리와 연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난이도별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중간중간 쳐드린 것처럼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고, 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이 박자표 공부를 할 때 교사가 어떻게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지 그 피아노 영상 부분만 따로 건반 위에서 찍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교사의 연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박자 교육을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친 그 피아노 연주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구독을 누르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제가 아마 영상을 다음 주쯤에 업로드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매주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운영이나 마케팅이나 뭐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좀 수업하는 그런 유아를 가르친 혹은 초등학생 아이들을 조금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좀 작지만 좀 큰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제가 그 인스타 피드 그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일반 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추강하는 유아 수업회 같은 경우에도 접수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대기가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랄까, 뭐 아직 이렇다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그냥 짠 하고 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정말 애들 없어서 폐강한 수업도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한 명 놓고 수업한 적도 많고요. 그런 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대신 방향을 잘 잡아서 내가 이거를 좀 유니크하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얼른 내가 찾아서 이 길을 찾고 방향을 잡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꾸준히 반복했어요. 저조차도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분명히 본질이 탄탄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방법을 몰라서 잘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원장님들의 힘들다는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가끔 보면 그 유학 피아노 수업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 그런 방법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뭔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성향이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고 좀 저도 되게 부끄럽고 되게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들한테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선생님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걸 반드시 현장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인 레슨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피아노 학원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에 없는 우리 학원만의 이런 교육 방법?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딴 학원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수업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게 엄마들 상담할 때 다 묻어 나와요. 그럼 엄마들도 특히 피아노 배우신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피드백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우리 때는 이렇게 막 손바닥을 맞아가면서 손등을 맞아가면서 왜 이렇게 막 배웠을까요? 이러면서 진짜 많이 피드백 듣거든요. 그건 뭐예요? 피아노 배우신 어머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금방 눈치채세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금방 눈치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꼭 현장에서 적용해 보셔요. 왜냐면 저라고 뭐 시행착오가 없었겠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 버벅거리고 막 나는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데 애들은 뭐 전혀 관심도 뭐 재미도 없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수업할 때 꼭 적용해 보셔서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 박자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피아노 연주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보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